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게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가 하연 지안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을 맞이해서 저희 새로운 식구가 생겼죠. 네, 맞아요. 이름하여 바로 좀 서기 직전에 조금 제가 앞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도심의 여왕, 아이돌 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이죠? 네, 저희 하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연입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 예. 잘 부탁드리고 오늘 또 좀 떨리지만 또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연님은 이제 지금 보수동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전에 영주동에서도 계속 쭉 하셨고 중구 중심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활동이나 아니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영주동에서 활동을 한 3년간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분들이랑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필요한 일들을 조금 찾아서 프로젝트 단위로 좀 진행을 하는 기획자이자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녹음을 또 같이 하게 된 계기이자 이유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40계단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는 또 보수동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하이얼 플레이스라고 하는 저가 또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하이엔드 하우스라고 하는 그 공간을 지금 한참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홍보를 할 테니까 조금 기대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는 저희가 뭐 보수동 한번 놀러 가서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6월 방송이고요. 6월은 아시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주제, 이번 달 주제를 준영님과 하연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면 임시수도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준영님이 좀 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 임시수도 부산은 또 피란 수도였잖아요. 네. 또 피란 수도 하면은 또 6.25 전쟁 때였고 6.25 전쟁은 한 3년 정도 이어지셨는데 그 3년 중에서 한 3달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계속 부산이 임시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수도 당시의 기록과 문화, 역사들을 묶어가지고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2028년까지 완전 등재를 목표로 지금 계속 힘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유산들을 한번 방송에서 알리고자 지금 준비했습니다. 임시수도가 약 1000일간이 네.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의 그런 한 1년간이 또 1년도 아니어요. 한 2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2개월 정도가 임시수도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로 갔다가 1.4구태 때 다시 또 임시수도로 지정이 되면서 1000일간의 기록을 네, 또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래도 저도 예전에 완전 등재를 목표로 한 행사들을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하연님께서 어디였죠? 동아대학교 앞에서. 국민 네네네. 캠퍼스 앞에서 네. 피란 수도 야행이라고 하는 행사였는데 열심히 쪽자라고 하면 되나요? 이게 그 설탕 과자 이름 어떻게 쪽자 표준어가 달고나. 네. 그렇죠. 달고나. 네, 달고나를 열심히 굽고 그리고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좀 네.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연극을 기반으로 한 어떤 축제 야행 행사였는데 되게 새롭고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방송에도 중간중간에 저희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먼저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그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 네. 피란수도라고 해서 지금 이제 부산의 전역이 아니라 남포동과 광복동 그리고 보수동을 중심으로 대청로라는 보수? 도로가 있어요. 네. 네. 그 대청로가 1.7km 정도 구간이 돼 있는데요. 오호.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까지의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동쪽에서 길을 시작해서 걸으면서 할 수 있네요. 네네네. 그럼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1.7km 거리의 어떤 거점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이야기해보는 주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동쪽 맨 앞에 있는 그건 어떤 이야기들이나 주제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대청로의 시작점이 부산항 제1부도예요. 지금은 그 연안 여객터미널인가? 그쪽에 네.
네, 있는데요. 지금 막 드론이 막 요즘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이 사실 저희 녹음하는 날짜는 5월 29일인데 그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그 전주에 그 부산항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막 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막 드론이 엄청 막 예쁘던데요? 동구, 뭐 중구 이런 게 뜨더라고요. 맞아요. 오. 폭주까지 같이 네. 불꽃 축제까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나 이런 주제들이 6월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부산항 제1부두. 네. 부산항 제1부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 문이 열린 게 1912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됐거든요. 아이고보다 더 전. 네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3.15운동보다 네. 더 오래됐죠. 네네. 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왜 열었냐면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고 네. 또 해방 이후에는 귀환동포들이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6.25 전쟁 당시에는 유엔군과 군수물자 또 원조 물품의 입항지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75만 명의 유엔군과 또 하루 평균 10,000톤 정도의 군수물자가 드나들었다는 10,000톤이요? 네, 엄청 크죠. 엄청난 항이네요. 네네. 엄청 큰 항이네요. 네, 규모가 크죠. 와, 1만 톤의 군수물자가 든다면. 네, 매일매일 그 정도 드나들었으니까 규모가 막 상당했던 거죠. 그것도 70년 전인데 50년대. 네. 사실 그렇게 큰 항이다 보니까 사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수탈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기도 네. 했고 피난민들이 또 수용이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던 네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그 부산항 제1부두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걸어가 볼 교점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계속 소개해 걸어가 보는 걸로 네네네. 할까요? 부산항 네. 제1부대에서 되게 시작을 컨셉이 해가지고 좋은데요? 네, 맞아요. 네. 부산항 제1부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걸어서 가다 보면 그 대청로라는 길은 아니지만 그 왼쪽에 보면은 지금은 광복동 롯데백화점이 있고 네. 그 옆에는 지금 도계 행사를 하나요? 네, 합니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2시 15분까지 15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와, 15분씩이나 네. 진행해요. 와. 근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배려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 점을 참고해서 또 도계 행사를 또 보실 분들은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도계 시간 동안에는 뭔가 그 웅장함과 이전에 그 어떤 생각들, 뭐 6월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하니까 또 맞아. 그런 게 또 기억에 남네요, 도계 시간에. 영도대교에 대해서 썰이 좀 있는데 네. 그 썰을 풀기 전에 이 영도대교도 되게 오래됐어요. 일제강점기에 1934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와. 국내 최초의 도계교이고 와. 맞아. 네, 또 여기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에도 등장한다. 아십니까? 굿세요라 아십니까? 첫 구절만 해주시면은 제가 뮤지컬처럼 불러볼 텐데. 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하십시오. 네. 차디차는 남부두에 예. 하연님이 또 오시니까 이 방송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식은땀이 납니다. 네. 자, 마지막 엔딩곡으로 굿세요라 금수나는 한번 기대해보고요. 피디님. 네. 설명 이어해주세요.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영도다리 그렇게 해서 이제 피난민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네. 전쟁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희비가 엇갈려서 또 못 만나고 그 절망에 하루에 27명이 또 달빛을 바라보다 뛰어내린다는 경찰서 기록도 존재하고 하루에? 네, 하루에요. 그래서 저 다리 밑에서 점을 또 쳐보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영도대교 밑에는 그 약간 항상 점집도. 점집 같은 게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도 있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좋게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뛰어내린다지 사실은 이제 자살이니까 맞아. 경찰이 오죽하면 다리 위에 잠깐만이라는 그 팻말 지금의 마포대교 이런 데 가보면은 문구를 살자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팻말을 네. 붙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80여 곳 정도가 목재 건물에 그 점집이 영도다리 주위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연님 그 원도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아직도 점집이 좀 보이시던가요? 근데 사실 그 점집은 그 기능을 상실을 해서 2014년도에는 다 철거가 됐고 남포동이나 아니면 그 네. 용도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은 또 점집은 계속 많이 있으니까 또 점을 보실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점집이라는 게 많았다는 걸 유추해 봤을 때 확실히 의지하고 싶은 곳이 많았었나 봐요. 아무래도 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점이라도 쳐서 어쨌든 좋은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그런
한 줄기 희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와, 그럼 이 골목에 이름도 있나요? 뭐 점집이 막 모여 있는 골목 이름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없나? 그 전바치 골목이라 아. 하더라고요. 밭이 전밭이? 네, 오. 전바치 골목이라 하더라고요. 오. 점집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전바치? 사투리일까요? 뭔가 전바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래가 또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시는 저희가, 분들 있으면 네.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네, 네. 댓글 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걸어볼 곳은 어디일까요? 하연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40계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야, 네.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40계단. 네. 그렇죠. 저희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네. 사실 40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사실 이곳은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 40계단 옆에 한산 네. 조금 옆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조금 뭐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사고? 네, 사고가 나서 그 공간을 조금 폐쇄를 하고 다시 또 지금 복원을 한 곳이라고 하는데 오. 부산 1953년도에 부산 역전 대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새롭게 조성된 곳이 지금의 40계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원래는 사실 대청로 그리고 네. 그 중앙동, 동강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어가지고 40계단 자체가? 네, 상권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네. 그렇다면 40계단에 대해서 추가로 또 준영님께서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40계단이 지금 위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옆에 있었고 그 1953년도에 부산역도 지금보단 좀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네.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다. 그래가지고 위쪽? 네, 네. 위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나고 하면서 인근 동네도 크게 불이 나고 네, 그래서 40계단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그 옆에 지금의 40계단을 지금 새로 조성한 걸로 들었고 그리고 이 40계단이 유명한 게 피라민들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네. 40계단을 딱 내려오면 지금은 이제 그 앞이 다 매립이 돼서 북항이 생기고 그렇죠. 그랬지만 40계단에 딱 서면 옛날에는 그 바다가 보였다 하더라고요. 네. 기록에 의하면. 네, 그래서 또한 40계단이 유명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피라민들이 네. 그 구호 물자를 내다 팔던 장터였대요. 아. 그곳이. 그래서 사실 40계단이라는 곳이 역사적인 의미나 그런 장소적인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또 40계단에서 버스킹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킹이 4월 12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 1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에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시간에 또 직장인 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도록 12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좀 힐링이 필요하시면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이전에는 어떤 역사와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면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화예술로 좀 40계단 주변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또따또가가 있잖아요. 네. 네. 또따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또따또가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 문화창작 공간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네. 물론 그 또따또가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도 있지만 그 유래랑 또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 작가와 단체가 입주를 해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번 051 FM도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한 거지요. 네. 확실히 진짜 40계단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기대되는 어떤 중앙지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네. 네, 그다음 가볼 곳은 저희 어딜까요? 40계단 네. 하면은 또 40계단이 네? 또 계단 위아래로 네.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 해안가와 그 진짜. 산을. 오호. 네. 그 산 위로 좀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청로에서 40계단에서 이제 걸어 올라간다. 네. 맞죠? 갑시다. 쭉쭉쭉쭉. 갑시다. 그 네. 올라가면은 40계단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복병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40계단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는 거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40계단을 올라가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네,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걸어서 바로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네, 복병산이라는 네.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40계단도 내나 복병산의 일환인데 네. 거기를 지금 깎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복병산이라는 그 산 중턱에 올라가면 네. 부산 지방 기상청 기상 관측소라고 해서 네. 어렵네요, 이름이.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상 관측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여요. 그냥 보기에도. 네, 이게 1934년도에 건축한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00년 기상대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100년 기상대. 네, 100년 관측소로 지금 100년 관측소. 네, 100년 관측소로 지정이 됐는데 부산 지방기상청 기상관측소 100년 관측소. 네, 근데 이게 아무나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 아시아에서도 6곳밖에 없대요. 아시아에서 6곳. 네, 아시아에서 6곳. 와, 상징적인데요. 네, 선정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네. 일단은 오래돼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시대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부산 기상관측소는 옛날 사진이나 오. 지금의 그대로를 지금 복원이 아니라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상당히 좀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도 되게 클래식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살짝 네. 고딕 양식의 덕수궁 석조전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살짝 보면 색깔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진짜 고스란히 그것에 어떤 추억들이 다 담겨있는 건물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부산광역시 그 지정기념물 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 네. 와, 중앙동 원도심은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근데 저기 올라가긴 힘든데 네. 저기 올라가서 보면은 그 중앙동도 그렇고 또 그 동네 일대가 다 보여요. 와. 네, 저 좀 높거든요, 저기가. 그러네요. 딱 봐도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네. 너무 높은데 일단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기상청 관련해서 또 조금 더 설명해 주시거나 보충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갈 길이 바쁩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더 올라가 봅시다. 네. 자, 이번에는 어디로 뭐 옆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디 이제 갈까요? 산에는 더 올라가지 말고요. 저 네, 너무, 네, 네. 너무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 벌써 땀이 나는데. 네. 이제 찐 그 대청로 메인 스트리트 거기서 딱 왼쪽에 보면은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근현대 역사관 별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근대 역사관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아직도? 네. 요즘에 또 재오픈하고 이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었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연님이 또 오픈식도 같이 또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어땠나요 그때? 그때도 이제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이제 이제 아카이브된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어떤 대중들과 함께 만남의 장으로서 좀 새롭게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다양한 것들을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버스킹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동에 이번에 걸으실 때 그 저희 버스킹과 그다음에 영도대교 할 때 같이 맞춰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행사를 좀 같이 요런조런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 본관은 또 올해 중에는 또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역사관 홈페이지 가면 정말 자세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들으시고 한 번 더 한번 홈페이지도 접속해 봐주시고 이어서 저희 여기 보충 설명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오래 안 된 건물이 없어요.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서. 다들 클래식해. 원도심이야. 이거 완전 네. K 건물. 진짜 원도심도 거의 뭐 50년 이상 다 지나 7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1929년도에 일단 이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아우. 근데 이 역사관 이것도 옛날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보면 거의 그대로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네네네. 개관을 해서 이제 수탈 그런 거를 많이 했죠. 근데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으로 대미애교 창구의 역할도 수행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어떤 미군과의 협조, 유엔군과의 협조도 이루어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으로 사용 중이고 여기 되게 저는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저도 가봤는데 옛날에는 원래 근대 역사관일 때는 그 기둥 원래 그 기둥 네. 안에 그 철골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벗겨서 안 보여줬거든요. 그냥 이제 동그란 기둥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네. 가보면은 그 옛날에 쓰던 그 철골 그거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둥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인상 깊었어요. 기둥들이 정말 왜 이곳에 위치해 있나 네, 싶을 정도로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데 또 역사관에서 이거를 잘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앞에 뭐 어떤 뭐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그런 것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네. 다음에 가면 기둥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봐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별관에서 이제 조금 또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요? 이게
부산은 일단 산지인데 네. 대청로는 평지라서 걷기가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또 서쪽으로 좀 더 걸어서 가시다 서쪽으로 보면 갑니다. 네, 서쪽. 서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 대한성공회 부산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중앙성당이라고 많이 아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용두산공원에서 내려오면 중앙성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성당은 천주교 거고 이 주교자 성당은 대한성공회 거예요. 오, 다른 거예요. 네. 오. 네네. 아.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리네요. 네네. 다 다다다다 마주 붙어져 보고 있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 네, 여기도 오래됐어요. 이 건물은 1924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얘도 지금 한 100년 다 돼가는데 영국인 주교가 미사를 집전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제 그 뒤에 6.25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난민들 수용도 해주고 의식주를 돕기 위해서 성공의 의용봉사단이라는 걸 결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쟁하면 아무래도 고아들, 부모 잃은 고아들이 많이 나니까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식사 및 주거도 제공하고 학습 지도 및 질병 예방을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이 건물도 그 지어진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얘는. 네. 그렇구나. 사실 정부에서 부산시 전역에 그 40여 개의 그 피난민 수용소를 또 만들었었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만들어도 사실 피난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맞죠. 수용이 안 되다 보니 되게 민간에서도 많은 지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성당이 좀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교 단체가 그 당시에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또 성당에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야죠, 이제. 갑시다. 네. 간다. 네. 네.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2, 3분만 더 가면 네. 여기는 모를 어디죠? 수가 없다.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하이엔드 플레이스들 저희. 네. 네, 보수동 책방 골목 하면 뭔가 흑백 사진을 찍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맞죠. 감성이 있는 네, 곳이기도 하죠. 책에 뭔가 둘러싸여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책 맞아. 그 냄새가 벌써 지금 종이 냄새 장난 네,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 네. 사실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관이 있기도 오, 하고 네. 지금은 또 많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되게 이 험책방 골목이라고 불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책방골목도 사실 전쟁 직후에 이제 주한미군 부대에서 잡지를 팔던 게 시초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선 오래된 책도 구매 가능하고 중고 서적도 또 판매 가능한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역사학도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그 국정교과서가 궁금한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국정교과서 교육부에서 이제 편찬한 교과서가 있는데 저랑 정말 다르네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찾으러 갔는데 옛날 그림책 찾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거를. 오, 네. 국정교과서. 네, 그래가지고 진짜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책들도 이제 사고 그랬는데 그 글방문고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잘 아시는 유명한 맞아요. 출판사라더라고요. 네. 거기서 1985년에 발간한 그 시문의 상록수 소설집도 네. 구매했었고요. 네, 정말. 가격은 1,000원? 이게 그 시절에 1,000원이었고 제가 살 땐 3,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뭔가 진짜 보수동 책방 골목하면 각자의 그런 추억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향수가 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애인이 그곳에서 그 책을 사서 저에게 고백을 했던 어떻게 어떤 책을 샀길래 고백을? 정말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로맨틱을 했는데 그런 그림책이었어. 그림책을 죽이네요. 한 장 한 장씩 메모장에 붙여가지고 그 약간 엄청 로맨틱하게 고백을 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부산이지 부산이라서 좋다. 여기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네요. 네. 와, 책방 골목까지 왔으니까 다음은 또 어딜까요? 자, 대청로를 따라 걸었잖아요, 지금. 네. 대청로를 지금 따라갔다 보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보수동 바로 밑에가 부평동 깡통시장이거든요. 부평 깡통시장. 맞습니다. 네, 깡통시장에서 피나는 음식도 좀 드셔보시고. 네. 사실 깡통시장이 불렸던 이유도 깡통시장으로 불렸던 이유도 네. 사실 피난 시절에 그런 외제 그런 그 구호 물품들을 네. 또 내다 파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깡통시장을 불리는데 그곳의 스토리와 그 하이엔드 하우스의 스토리가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드시고
이제 비프거리 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 사이사이가 원래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조성된 거리라서 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청풍장과 소화장이라는 이제 아파트예요. 청풍장과 소화장. 네, 네. 청풍장이 따로 있고 소화장이 따로 있는데 오. 청풍장이 1941년도에 건축된 부산 최초의 아파트예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청풍장은. 시민 아파트 이런 게 이제 보통 그쵸. 오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영주동에 그쵸.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15년도 훨씬? 더 네, 아. 오래된. 와, 진짜 외관상 아.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이게 네. 뭔가 주공 아파트의 개념이랑은 좀 달랐네요. 네, 41년도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시절만 해도 청풍장이나 소화장 같은 경우는 소화장이 그랬나? 이게 주상 복합이죠. 지금으로 치면 1층에는 그러네요. 상가가 있고. 네, 상가가 있고 2, 3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음. 네, 그래가지고 소화장은 그 3년 뒤에 건축됐어요. 44년도에. 오. 네, 근데 45년도에 이제 광복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고. 네. 그러고 이제 50년도에 피란 수도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내려서 살지만 또 높으신 분들도 또 내려오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맞아요.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의 관사로 사용됐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은 낡고 오래되고 쓸 수 없는 그런 외관상으로 보면 그런 건물로 보이지만 그 시절만 해도 여기가 관사로 쓰일 만큼 삐까번쩍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 경남지사 관사로 썼던 그 곳이랑은 뭐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가요,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게 그 자갈치역에서 가깝거든요. 여기가 지금. 근데 임시수도 그 관사 경남도지사 관사로 썼던 네. 거기랑은 딱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예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걸으면은 도착해요. 좋습니다. 네, 정말 근대를 기억하게끔 만드는 건물이네요. 네, 딱 걷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도 이 건물은 그냥 오래됐다. 이 라는 게, 건물은 심상치 않다. 네, 그런 게 보여요. 아. 와,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런 건물들은 네. 진짜 겉과 또 안이 또 다르거든요. 저런 데 있는 그 음식점들 찐 맛집이죠. 그쵸.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갔다 오신 분들 들어보면 찐 맛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막 그렇구나. 소문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부자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건 예, 약간 예. 소문이니까 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자, 이제 그럼 아파트를 봤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관사. 그 관사를 얘기하기 전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해서 부민 캠퍼스에 다니시는구나. 부민캠은 아니에요. 그렇진 네, 않나요? 네. 아. 근데 항상 과제를 석당박물관을 갔다 오라는 과제가 꼭 1학년들한테 그 어떤 과목에서도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 석당박물관을 그래서 늘 가는데 이 석당박물관도 되게 오래됐어요. 오. 1925년도에 지어졌다 야,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구나. 설명해드리는 건물들 역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경남도청으로 이게 건축이 됐고, 아, 네, 지금 봐도 이 건물 크기가 되게 크거든요, 보면은. 맞아. 네, 근데 이제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그 광화문 광장을 가면 왼쪽에 그 외교부 옆에 그 정부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석당박물관도 되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맞아. 그래서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지정돼 있군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제 한 번씩 장난 아닌 장난기가 발동해서 기사님 옛날 법원으로 가주세요 이러면은 여기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요? 네, 이게 아직도? 80년대에는 법원으로 쓰였기 때문에 되게 좀 나이 있으신 기사님들한테 기사님 옛날 법원이 있잖아요. 그 법원 검찰청이 있던 그 건물 그쪽으로 가주세요 하면 여기 석당박물관을 가주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석당박물관에 그 기록물들이랑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나요? 네네. 그것도 사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전시되어 저는 있나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동걸도라고 해가지고 동걸도. 네, 이제 궁궐의 동쪽에 있는 그걸 네.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오. 그 동걸도가 국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동걸도는 고려대학교랑 동아대학교 딱 두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크고 볼만해요. 저 동걸도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중근 의사의 유묵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 해서 네. 그 의로우면 이제 목숨을 다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제 필체인데
네, 영화에서도 견리사의 많이 나왔고. 네, 맞아요. 견리사의 견이수명이라는 저 필담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있어요. 네. 네, 저건 또 보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꼭 그 두 가지는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아, 네. 근데 요곳이 사실 경남도청 건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전을 한 곳이잖아요. 네네. 원래는 진주에 있다가 네. 이번에도 이번이 아니죠. 네, 100년도 더 전에. 네, 완전 옛날에 네. 그 서구 부민동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이동할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산이 부산항도 있고. 네, 부산항도 있고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제가 추측을 네. 좀 해보자면 일본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부산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1부도 네. 거기가 사실 크게 열린 게 그 당시에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아하, 네, 거기 항만, 이제 네, 교통, 항만 네. 항만 교통의 중심지였고 음. 그런 연락선들도 다녔고 또 부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교통의 중심지이자 네, 그런 부산과 일본이 만나는 지금 기점이잖아요. 시점이자 기점이고 그래서 좀 더 본인들이 편리하려고 이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 석당박물관 옆에 보면 또 부산 전차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맞죠. 그 전차도 사실 미국 원조로 한국에서 들어왔던 건데 네네. 부산에 직접 진짜로 다녔던 그런 전차라고 합니다. 네, 이 전차가 또 지금의 그 1호선 라인이랑 좀 비슷하게 다녀요. 네. 보면은. 네, 온천장까지 해가지고 와, 다니는데, 네. 네, 저 전차가 지금은 아직 보수공사 중이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저게 끝난다 하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것도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보수공사를 해야 돼서. 아하. 네네. 저마저도 멋스럽네요. 뭐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고풍스럽다고 네, 네. 해야 네, 되나요? 그런 거 예전에 저 한번 타봤었거든요. 어릴 우와. 때 보수공사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기 저 있던 탄다고요? 그러니까 오. 저 전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가짜 표를 발급받아가지고 와. 이제 표를 주고 이제 타고 이제 거기 안에를 보고 또 내리고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약간 체험처럼. 네네. 근데 진짜 이런 근현대 건물과 이런 체험할 거리가 있다 네네네. 보니까 그 피란수도 문화재 야행이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피란수도 기념거리라고 네. 불리는 네네. 그런 거리들을 쭉 따라서 이거 걸어서 뭐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민 캠퍼스 바로 옆에서 막 체험할 거리가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걷고 싶은 거리이네요. 평지라서 아마 올해도, 일단은 네. 일단 여기가 저는 계속 말하지만 평지라서 걷기 이만한 데가 없어요. 부산에서 사실은 어딜 가든 거의 다 산만디 하나씩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네, 여기는 평지입니다. 오로지 네, 평지인데 40계단과 그 이제 아까 그 복병산 그 두 곳만 제외하면 그냥 평지예요. 네. 근데 관광지로도, 그러니까 관광 코스로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외국인들이 되게 좀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보면 외국인들을 네. 자주 볼 수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음. 이 거리에 보면은 외국인 아무래도 부산역에서 멀지 않으니까 많이 코스를 좀 짜는 것 같더라고요. 투어사 측에서. 네, 또 이제 그 덕분에 6.25 때 이제 참전한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본인들한테는 본인들의 선조가 그 당시에는 이름도 잘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석당박물관에서 그 뒤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네. 서쪽으로 가는 거죠. 수도 기념관? 네네 맞아요. 오. 아까 석당박물관이 경남도청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네. 도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도지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도지사, 경남도지사 관사로 1926년도에 준공됐거든요. 네, 그 6.25 전쟁 당시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무대라고도 불렸다더라고요. 네. 그 시절에. 그리고 1980년대 이제 여기 법원검찰청으로 이제 앞에 석당박물관이 쓰였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뒤에가 그런 분들이 이제 쓰는 또 그런 공간으로도 여기도 쓰였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걸맞게. 실제 들어가서 봤을 때 응접실도 돼 있고 네. 그리고 다 구분 되어가지고 네. 그 공간에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 네네.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오래됐잖아요. 100년 가까이 지금 다 돼가는데 네. 여기는 원래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네.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이 됐어요. 오, 네. 승격이 됐군요. 네, 아무래도 역사가 역사다 보니까 승격이 됐고 이제 여기서 또 유명했던 게 당시 휴전회담이
51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반대하며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응접실 1층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그 응접실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알리기도 하고요. 아하. 그 다음에 52년도에 이제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아.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발췌 개헌안을 통과하는데 이게 본인 뜻대로 통과가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그 아까 정부청사로 쓰였다 했잖아요. 석당박물관. 글로 가는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통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크레인으로 발생한. 끌고 갔다고요? 그래요? 네, 그 버스가 끌려가는 게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네. 요 임시수도 기념관 안에서 되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재현을 해서 꾸며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스토리를 또 전시를 계속 해놓은 상황이어서 또 가이드를 또 신청을 하면 가이드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키트도 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트도. 네. 키트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가보기 역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음 주말이 남아나지 않겠군요. 부산으로. 네, 부산으로. 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올라가야죠. 이제 네, 여기가 끝이에요. 사실 이게 끝입니다. 평지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그 뒤엔 아미산이라고 해서 산이 하나 있거든요. 산. 네. 삼복도로죠, 삼복도로. 네, 와. 삼복도로죠. 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아하. 여기 아니면은 그 마을버스가 다녀요. 이제 그 뒤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를 타셔도 돼요, 사실은. 오. 걸어가면 20분을 그 또 올라가기 좀 힘들어서. 아, 절대 못 올라가죠. 근데 음. 버스 찬스 써서 도착했다. 네. 도착했다. 도착했다. 그 다음은 사실 이 삼복도로에는 그 전쟁 발발 직후에는 한 16만 명이 와. 피난민들이 오게 되고 네. 일사후퇴에서는 26만 명이 또 들어오고 와, 정말 와. 많은 숫자네요. 만큼 정말 많은 수의 그 피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아미 비석 문화 마을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 원래는 일본인들 공동 묘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 묘지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 있는 또 주춧돌을 네. 쌓는다고 쌓은 게 그게 또 사실은 그 공동 비석인 거죠. 그 공동 묘지 비석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사실 지금 가게 되면 그 비석의 그 글자들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한데 그러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무덤에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짓고 이제 무덤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네. 삼복도로로 이제 마을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맞아. 그 마을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다 못해서 산을 깎아서 판자촌을 만들다 맞아, 못해서 맞아. 이제 결국엔 공동묘지까지 손을 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허용 가능했던 범위죠, 그 시절에. 왜냐하면 일본인들한테 수탈과 억압을 당했던 조선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허용 가능한 범위가 일본인들 공동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공동묘지였으면 또 그쵸. 모르겠지만 맞아. 일본인들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그 비석들을 뽑아가지고 그 집을 만들 때 벽으로 써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그 벽에 그 집 벽에 보면 그 일본어로 해가지고 그쵸. 그런 글자들이. 글자들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자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피난민들이 오기 때문에 네. 사실 진짜 하다 못해 그 네. 공동 묘지까지 또 된 거여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한방 내어주기 운동을 할 만큼 그러니까 새빵살이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빵살이를 했던 분들의 그 주민분들의 이야기들도 또 간혹 듣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부산 인구가 원래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10만, 15만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해방 지나고 6.25 전쟁 딱 끝나고 이제 다시 추산해보니까 100만 명으로 뛴 거예요. 100만 이상이니까 그 나머지 그 갭 숫자 간의 갭은 피난민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살 데가 없었겠어요. 10몇만으로 이게 이제 구성된 시가지였는데 거기 이제 100만 인구가 들어오니까 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인구 소멸 도시라고 해서 하는 한 도시의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사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16만 명, 26만 명 이러니까 그 수는 정말 배라고 볼 수 있겠다. 네네. 그렇죠. 정말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걸어왔고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났나요, 그러면? 그 거리. 근데 네. 여기 그 아미동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시면 어허. 감천문화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도 6.25 때쯤 해가지고 마을이 만들어졌거든요. 태극도 사람들이랑 또 피난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화마을인데 여기 가시면 앞에 감천항도 보이고 해서 여기까지 조금 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분만 더 걸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에서 이제 끝을 내는 걸로 끝을 낸다면 여름이 지나면 가면 참 좋겠네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봄, 가을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가면 땀을 한 바가지 흘리실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지금 소개드렸죠? 지금 거의 한 10군데 되죠. 그렇죠. 10군데가 좀 넘어갑니다. 네, 거의 10군데 되는데 그렇게 거의 하루 잡고 돌면은 네. 중간에 카페도 있고 먹을 시장들도 있고 해서 여기 정말 하루 잡고 그냥 걸어볼 만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역사적 이야기도 같이 있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있는 행사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 분 다 있으실까요? 부산에 오신다면 사실 저희의 방송을 들으면서 걷는다면 시간이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인정. 네, 이게 완전 걷다 보면. 인정. 네, 그러니까 인정. 이게 사실 코스가 있다 보니까 코스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되게 이렇구나,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라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7월 달에도 돌아올 건데요. 네. 7월 달에는 조금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나요? 우리? 7월 하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사라진 해수욕장 음. 편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너무 재밌을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운대 막 광안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옛날에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해수욕장들이 유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네. 바다로 가자. 바다로. 자, 삼복도로를 지나 바다로 다음 편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연, 지안. 준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뭐였지? 네? 다시 한번 해줄까요? 저희가 세 명이 처음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멘트를 어떻게 할까? 끝날 때 40계단. 역사 관광. 관광